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페미니스트 하면은 열혈 여성들을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런데 국내 여성학 분야에서 남성 최초로 박사가 나왔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을 졸업한 신필식 박사인데요. 벌써 15년 전부터 여성환경연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여성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다는데, 남성이 여성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성학이 이 신필식 박사의 삶의 일부가 됐고요.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가부장적 사회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신필식 박사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사학위 따신 게 언제예요? 지난 8월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 과정 논문 완성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2010년도 입학해서 10년 딱 걸렸습니다. 10년? 굉장히 오래 걸리셨네. 예, 오래 걸렸습니다. 여성학, 아직 그 여성학이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반대로 그럼 남성학은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고요. 박사시니까 우선 강의 좀 해주세요. 여성학이 뭐예요? 여성학은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젠더라고 표현하는데 사회적 성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들여다본다. 네. 그러면 그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모든 학문에 다 들어있겠네요. 네. 모든 학문에 다 포함되는 그렇죠. 그런 학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그런 가치와 이론들을 특히 더 중심으로 보는 게 여성학의 또 성격이고요.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또 여러 분과 학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학 속에 전공 분야가 다 다르게 있을 수도 있겠군요. 예. 우리나라에 아니면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학과가 있나요? 네,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과가 있습니다. 외국에는요? 외국에도 그런 전공들하고 학과들이 많이 있고요.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약간 협동 과정이라든지 연구원 이런 체제로 있습니다. 우리 신 박사도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 과정. 네. 여성학과가 없네요, 서울대학교에는. 예, 그렇습니다. 협동 과정입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어디에 만들어진 과정입니까? 소속은 단대로는 사회과학대학원 안에 있는데요. 1999년도에 사회과학대학에서 협동 과정이라는 게 먼저 필요하죠. 학과 간 이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특성이 특히 강한 학문일 경우에 그렇고, 또 학과로 체제가 잡히기엔 아직 필요한데, 연구는 필요한데 학과가 아직 되지 못한 그런 인큐베이팅 단계의 그런 학문들을 협동 과정으로 만듭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 말했듯이 그럼 남성학도 있어요? 외국에는 있습니다. 외국에는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게 학문으로서는, 여성학도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 외국에 남성학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또 균형 잡혔다고 보긴 어렵지만 남성 운동들은 일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에 조금 소수긴 해도 있다는 남성학은 뭐예요? 그거는 여성하고 같은 거예요? 남성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큰 틀에서는 남성의 관점과 여성의 관점 자체를 긍정, 부정으로 이분적으로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그르다가 아니라 한쪽이 고유한 어떤 관점을 우리의 생물학적인, 사회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경험과 생애가 다르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한 현상이라도 다를 수 있고 그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하나의 학문이 되고, 그럴 때는 여성학, 남성학이 따로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회 전체가 일단 가부장 제도 내지는 남성 위주 이런 사회였었죠. 서구도 우리도 그동안 쭉 그래왔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성학은 별도로 필요 없었죠. 모든 학문이 사실은 남성 관점에서
봐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굳이 남성학이 왜 없냐라고 했을 때 남성학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이 대부분 기본을 남성의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다른 관점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여성학이라고 했고 예. 그런 게 저는 생각해보면 학교의 명칭에도 나타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자 학교가 있으면 어느 남자 학교임에도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하고 여자 학교일 경우에 여중이라는 말을 붙이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예, 받아들일 예. 때 교육은 남자들이 받는 것으로 학교라고 붙였다가 예. 여성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권리와 필요를 느끼고 설립을 별도로 할 때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자를 붙이는. 맞아요. 그래서 여성학이라는 학문과 전체 중심의 남성 중심성이 그런 데서 좀 읽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성학과가 이화여대 한 군데만 있죠. 네, 협동 그렇습니다. 과정은 아마 몇 군데 대학에 있을 수 있겠고 네. 거기서 여성학 박사학위도 그동안 여러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는 처음이신 거예요? 네, 박사학위로는 제가 처음입니다. 축하하고 다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좀 처음 공부하실 때 여성학 과정이든 뭐든 간에 남학생 없었죠? 아닙니다. 저 입학했을 때 저희 있었어요? 대학원 과정에 계셨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서울대 협동 과정에만 여성 협동 과정에만 그래도 입학을 소수죠. 하셨어요. 예, 소수죠. 전체 한 10분의 1 돼요? 10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좀 더 우리가 대학생 석사 박사 합치면 10분의 1이거나 조금 더 작거나 그 정도일 것 그래요. 같습니다. 남성이 소수인 학문 분과에서 공부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여성학을 한다라고 처음에 소개를 하면 제가 순진했는지 저는 그냥 소개를 드리면 막 이렇게 훑어도 보시고 뭐지 이렇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감정적으로 여성주의 나 너무 싫어 막 그걸 제가 한다는 것만으로 저한테 막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내가 이거를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내가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면서 그분들에게 한 번쯤 여성학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다 생각해서 조금씩 하곤 했습니다. 이력사항을 보니까 학부는 서울대 농대 출신이시네요. 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농화학과 전공.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농업학, 그다음 환경, 여성. 어떻게 된 거죠? 그 두 개를 따로 보면 달라 보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심이었는데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제 고향이 저기 경남 마산인데 창원이랑 공단 지역의 오염들을 많이 보고 자라면서 맞아요. 그거를 제가 뭔가를 좀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학창 시절부터 꿈을 이제 환경 쪽에 연구하고 싶어서 농생대에서 화학으로 이걸 정화하는 이런 미생물이나 이런 걸 연구하고 정화 기술을 연구하려다가 이거로는 내가 하는 거를 충분히 하는 게 어렵겠구나. 그때 식견이지만 생각을 하고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환경대학원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연결이 돼요. 네. 거기서 갑자기 여성학이 왜 튀어나오냐고요. 네, 그것도 제 나름으로는 이게 너무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고 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대학원 다니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기술이나 자연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대한 가치, 그다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지향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환경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겠구나 생각하면서 정책하고 사회학, 환경사회학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여러 이론들 중에 하나인 에코페미니즘을 그때 만났었어요. 에코페미니즘? 예, 에콜로지하고 페미니즘의 결합인데요. 그럼 생태 여성주의?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예,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처음 용어상으로 서구에서 나왔던 건 1970년대 전후였고요. 크게는 생태주의와 여성주의의 만남인데 당시에 유럽에서 나올 때는 6.8혁명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큰 질문으로 근대 이성, 남성 중심주의 포함해서 이성과 기술로서 늘
발전을 지향하는 이런 것들이 네.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를 우리가 만난 이런 상황들의 불안을 그때 당시에 느꼈던 젊은 세대와 활동가들, 많은 연구자들이 네. 그 이론을 이 여성주의라는 가치와 생태주의라는 그 가치의 공통된 억압이랄까요? 그런 구조로 이성과 너무 지나친 합리주의, 합리 자체를 배격하다기보다 네. 감정과 몸을 배제하는 그리고 여성을 더 열등하다고 바라보는 자연과 동물 그다음에 인간을 그렇게 이분적으로 이걸 구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어찌 보면 생태 여성주의였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사회의 가치, 돌봄이라는 가치가 자연과 여성이 공동으로 중시하는 네, 삶에 네. 중시되는 돌봄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많은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게 에코페미니즘이었습니다. 야, 이 철학적 뿌리가 대단하네요. 보니까 근대화 산업화 한마디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거기서 환경 파괴되는 것 정도는 무시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근본에는 남성주의적 관점이 있었다. 이런 반성이 있는 거로군요. 예, 이성, 남성, 이성. 예, 남성 중심. 그냥 무조건 합리성. 예, 합리성. 비용 그 예, 가치, 예. 그 계산법, 예, 생태에 대한 고려 없는 거 이런 거. 예. 그 반성에서 생태주의로 돌아가자는 한편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나온 거로군요. 예, 둘이 이어져 있다. 예. 그게 억압되어 있는 위치가 닮아 있고 동시에 그 속성이 또 닮아 있다. 이거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있지만 속성으로서 자연과 뭐 여성, 모성의 어떤 가치들이 네. 살림과 돌봄 이 가치가 닮아 있고 또 동시에 그것들이 서로 나아지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쪽의 개선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동시에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에코페미니즘이었고 그거를 만나면서 환경농업 지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쓰고 에코페미니즘으로 논문을 마친 다음에 그거를 갖고 앞으로 고민을 이어가다가 여성학 박사과정 더 본격적으로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석사 논문이 그 주제였군요. 예, 여성 농업인들. 예. 여성 환경 연대라는 곳에 한 15년 전부터 같이 활동하셨다고요? 네. 여성 환경 연대는 이 에코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단체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거를 바탕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표로 이렇게 같이 예. 하기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성 환경 연대에 남성 회원들도 꽤 있어요? 예, 제가 총회 자꾸 약간 무식해 보이는 질문 던져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뭐 1차적인 궁금증이에요. 여성환경연대다 보니까 이게 여성적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에 여성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상대적으로 그냥 환경운동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일상이나 돌봄이나 이런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환경운동을 하겠다는 여성적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운동 단체인데 예. 이게 여성들만이 하는 환경운동 단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서 회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총회에 가보고 하면 적지 않은 남성분들이 있고 예. 그렇게 뵙곤 했습니다. 에코페미니즘 실천단체면 남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를 말씀이시죠? 네네.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그때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을 때 대학원 선배님이 거기 이제 활동가분들이 또 어떤 같이 조금 더 전문 영역에 있는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모니터링 회의를 하면서 국제적인 정책의 흐름,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거기에 이제 좀 전문성을 확대하는 그런 목적의 모임을 하는데 예.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제가 반한 거죠. 반했던 거고 거기에 계속 그 뒤로 이제 인연을 이어가면서 모니터링 회의도 하고 그다음 활동가분들하고 뵙다가 나중에는 일반 회원분들이 하는 이런 모임들도 네. 참석해서 같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본격적으로 여성학 박사까지 하자 이렇게 된 거로군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10년이 걸린 거고요.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예. 박사는 뭐 앞으로 계속된 연구를 위한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 매듭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지난 한 10여 년 그런 뭐 여성주의, 여성학, 에코페미니즘 뭐 이런 등등에 관심 갖고 연구를 해보신 결과 본인 스스로도 여성에 대한 관점
바뀌었나요? 네. 여성학을 하고 학문적으로도 쉽게 뭐 지적으로든지 이런 관계도 많이 넓어졌지만 제일 또 감사한 게 제가 제 자신의 어떤 가치 그리고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정립하는 것에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일 큰 드러나진 않지만 제 스스로 제일 큰 힘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원래 고향이 또 경상도의 집안 자체에 남자 형제밖에 없고 또 사촌들까지 심지어 다 남자들만 있는 독특한 특수한 조건에서 살아서 가까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여성들과 지낸 경험이 되게 적었어요. 그리고 남중남고 나오시고? 예, 남중남고에 대학도 이제 이과에 학과를 나왔으니까 별로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뭐 당연히 남학생으로서 남자로서 이렇게 지내면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일상에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일상에서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모르죠. 네, 당연히 너무 없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여성학을 시작하고 나서 같이 연구실 생활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같이 수업 듣고 이런 과정에서 늘 또 같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소수자인 경험도 되지만 제가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하던 상으로만 갖고 있던 그 여성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고유하게 정말 한 사람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그 여성들이 또 집단적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공유하는 어떤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것들 그 두 가지를 좀 더 실질적으로 가지고 제가 여성을 바라보고 또 여기까지는 그냥 막연한 대상이었던 여성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내가 이제 이해하게 됐다. 그 정도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게 어떤 관념적인 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제가 남성으로서 여성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인간 한 명 한 명을 제가 또 남성으로서 이거는 거울처럼 닮아 이어져 있어서 내 자신이 어떤 면에 있어서 왜 남성이고 그냥 난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난 어떤 점에 있어서 같고 또 다른지를 많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활이나 생각이 바뀌었나요?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뭡니까? 제가 바뀌면서 제일 많이 바뀐 거는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결혼하셨나요? 예, 아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 둘? 몇 살 몇 살? 첫째 남자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었어요? 아들, 딸 이제 있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이라는 거를 따로 인식하지 않고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제가 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걸 알았고 그런 상황을 그냥 행동하면 이것이 되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겁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던 가부장적 행동이 뭐죠? 쉽게 말하면 아이가 뭐 말대꾸를 하고 아니면 장난을 치고 아빠를 많이 놀린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해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감정에 대한 표현이고 신뢰와 우애라는 이게 복합적인 감각이 아니라 위계적인 거에서 보면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거에서는 제가 처음에는 반응을 이렇게 할 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자꾸 돌아보게 되니까 이렇게는 내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일상들이 조금씩 변해갔던 알게 모르게 위계 서열로 아빠가 1등인 데가 있었군요. 예, 그게 그러니까 누가 무섭더라고요. 말대답하든 뭐 하든 간에 일단 화가 났군요.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부인이 화내도 화가 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화가? 네, 이제는 생각이 나면 생각이 오는구나 하고 그걸 그냥 볼 수 있게 됐어요. 행동을 바꿨어요. 예, 그게 점점점 바뀌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기분 나쁘다고 드는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가는구나로 들지 그게 제가 휘둘려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반사적으로 하지는. 그리고 사실 가부장적 의식 그 문화 구조라는 거는 남성들에게도 억압적이죠. 너무나 그렇습니다. 남성을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할 주체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무게감에 많은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누르고 또 여성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그렇죠. 돼서 현실이 어떤 다른 그림이 나와도 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이 같습니다. 신 박사님은 이 석사 박사 과정 공부하시는 사이에 생계는 어떻게 꾸리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정통적인 남성성의 음. 어떤 제1덕목이라고 하는 가계 부양, 예. 경제적인 부양을 아내와 부모님에게 위탁을 하는 상황을 제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쉽게 학문을 말해서 했었습니다. 돈을 안 버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돈 벌 시간이 없으셨다. 정말 그거네. 최소한의 제 용돈 벌이 이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럼 아내분은 직장을 다니시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내분의 수입으로 가게를 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신에 집안에서 주부처럼 이렇게 집안일은 책임지셨나요? 예, 제 나름으로는 같이 하는 분업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아내분도 그걸 흔쾌히 동의하셨나요? 그 사이에? 예, 어떤 지점에 흔쾌한 동의인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뭐 가족 일을 같이 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를 같이 했고 그런 예. 것들이 서로의 관계에도 그렇고 예. 그런 관계와 아이들의 어떤 관계에서도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적으로 같이 이렇게 동의를 예. 해줬고 예.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부양의 의무를 나중에 마치고 또 더 많이 하면 되잖아. 지금은 열심히 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잘 맞춰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요즘 최근에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남녀가 비교해가지고 여성이 직장 다니고 남성이 육아 전담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아이가 벌써 중2라고 하면 한 10수년 전 결혼하셨을 텐데 그때는 좀 드물었죠? 그런 경우가. 네, 저 기억나는 게 어린이집에 제가 등원을 그러니까요. 시키고 이러면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의아하게 쳐다보시고 글쎄요. 그 다음에 오후에 지역에 남성들이 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제가 등원하고 하원도 제가 맡아서 예. 아이랑 같이 동네를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시간이 기니까 같이 산책하고 놀이터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젊은 어디 일터에 가 있어야 될 남자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셨는데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그거에 눈치 쭈뼛쭈뼛거리지 않고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 여성학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여성학 삶을 개척해 오신 거네요. 그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그 것 같습니다. 여성주의 내지는 페미니즘이 보편화된 북구라파 사회 같은 데는 오후 시간 놀이터에 있는 남자의 모습이 거의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예,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조정 이런 제도가 워낙 예.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 그렇죠. 남녀의 됐습니다. 육아휴직 비율이 비슷비슷하고 이래야 그런 사회가 되는 건데 네. 우리는 아직도 한 100대 1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는 낮았어요? 거로 예, 나타납니다. 그래도 아무튼 육아휴직은 무조건 여자만 가는 거다. 이 직장의 예. 분위기가 그런 게 아직 우리 사회 아닙니까? 네. 조금 지금 워라벨의 얘기가 육아를 전담해야 되는 여성의 몫에서 알겠어요. 어떤 예. 부모의 일로 지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북구라파 사회 예로 든 것처럼 아직도 갈 길이 먼데 특히 유교적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도 큰 저항이 되죠.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유교적 문화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대신의 명칭, 대명사처럼 느껴지는데 한국의 어떤 나쁜 어떤 특성들을 이게 아주 오래된 것이고 네, 우리가 바꾸거나 파악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몸에 이렇게 익어 있는 모든 걸 그냥 유교적이다. 그다음에 가부장적이다 맞아요. 하는데 그 용어 자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게 되게 제일 크게 포인트로는 본질적으로 우리 원래 그래라는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그걸 될 것 깨야죠. 같아요. 예.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네. 앞으로 계획은요? 목표는 또? 앞으로 계획은 박사 논문을 좀 열심히 또 준비하고 해서 많이 썼지만 네. 그래도 아직 못 쓴 내용들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연구들이 많아서 연구자로서 살고 싶고 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어머니들에 대한 그다음 해외 입양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연구하고 싶고 해외 입양과 모성. 예, 한국의 친생모 그러니까 해외 입양을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들에 대한 모성 연구와 그와 함께 한국의 어머니들의 보편적인 어머니들의 어떤 삶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의 변화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한의 한국 전쟁 이후에 남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들을 지금 딱딱 잡아가고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지금 이 방송을 쭉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 분명히 특히 젊은 남성들 층에 페미니즘에 대한 극도의 혐오적 정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남성들 속에서는 우리가 더 힘들어. 무슨 여성이 차별받고 있어. 남자들이 2중 3중으로 차별받고 있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그들을 있습니다. 향해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어떤 여성학 전체의 이름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경험했던 어떤 여성학 또는 여성에 대한 이해의 경험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누가 자신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누군가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나를 아프게 했어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파라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이 힘들어, 그다음 불안해, 아파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게 반사적으로 먼저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실 수도 있고 일부는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감정들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그리고 그분들과 자기 자신을 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갇혀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성장이나 성숙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거. 그냥 즉자적인 남 탓 이걸로만 끝나버린다? 예, 자기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의 화해를 하고 자기의 온전한 걸 가지면 가질수록 좀 더 그 말과 자기의 입장이 같이 상충하지 않고도 같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서로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를 제가 조금 경험한 마음으로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화 도중에 남성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굳이 동원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의 모든 학문이 사실은 남성주의 사회에 근거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 했었잖아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성학이라는 것도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최초 여성학 박사 신필식 박사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